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소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룩스에 현재 남아있는 모멘텀은 우회상장 합병이죠. 자, 그리고 알츠하이머 경구치료제인데, 자, 우회상장 합병은 비상장 법인의 최대 주주가 상장사의 최대 주주가 된 지 만으로 1년이 지났을 때 우회상장 규제를 피해서 합병이 가능하죠. 정재준 대표는 6월 30일 소룩스의 최대 주주가 됐기 때문에 빨라도 7월에서 8월입니다. 자, 그럼 남은 것은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3상 기대감인데, 임상 3상에서 승인이나 성공률은 제약바이오 섹터 개발자들 본인들조차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성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자, 참고로 2021년부터 22년까지 임상 1상부터 승인 신청까지 해서 종합 성공률이 6.3%라고 합니다. 통계가. 그만큼 승인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자, 이게 우회 상장이든 임상 3상이든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고, 이 재료들을 기다리는 투자를 한다는 것은 소룩스 그리고 아리바이오의 뒤에 있는 쩐주들한테 이용이나 당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해서 하나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자,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라고 이름이 적혀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계약 상대방이 삼진제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얘네가 임상 3상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삼진제약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참고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상을 진행할수록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투입되는 비용이 커져서 감당할 자본이 부족하거나 현 상태에서 판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 기술을 파는 겁니다. 자, 승인받고 매출이 이어져도 일부 추가 로열티를 받을 가능성은 생기지만 아리바이오의 성공은 삼진이 꿀꺽하게 된다는 거죠. 임상이 성공을 해도 라이센스 아웃 계약으로 1,000억 원 이미 받았고 더 받을 것이 크게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아리바이오도 당연히 개발 기업으로 수혜를 받긴 하지만 이 라이센스를 제품 판매 시작 후 10년 동안 삼진제약이 가져가기 때문에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재료를 나눠 먹게 되는 거죠. 자,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유일하게 기대고 있는 두 가지, 우회상장과 아리바이오 치매 치료제 승인인데, 이 중 하나 임상에 성공하게 되더라도 그 공은 삼진제약이 가져가고 소록스와 아리바이오는 대시세를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삼진제약을 한번 보면은, 자, 대주주의 아리바이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진제약의 주식을 아리바이오에서 장외 매수로 111만 주 27,000원에 총 300억 규모고요.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보던 상황 아닙니까? 소룩스와 아리바이오가 서로 투자해서 이쪽을 챙기는 행위를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진제약 얘네도 한 통속인 거죠. 자, 그리고 최대 주주가 좀 더 많은데, 자, 보시면 아리바이오 말고도 뭐 하나제약이라고 보입니다. 자, 하나제약 같은 경우에는 자, 최대 주주가 지분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57.66%에 자사주 2.66까지 해가지고 약 60 정도 되죠. 거의 6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분의 가치가 뛰어서 시총이 높게 뛰면 말도 안 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요 하나제약인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제약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삼진제약, 그리고 그 밑에 소록스, 아리바이오 이렇게 있는 거죠. 자, 현재 배우로 나서 있는 것이 소록스와 아리바이오, 그리고 정재준 대표겠지만, 배우가 교체되면 삼진이나 아니면 요 하나제약으로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앞전에 매집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을 것이고, 아리바이오의 치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제약과 삼진제약은 작용하지 않았기도 하면서, 그리고 하나제약과 삼진제약 둘 다 주가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요 거대한 세력 쩐주들의 계획은 삼진제약, 하나제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작전주의 작전 방법도 카톡방에서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매도 한번 보시면, 자, 기타 법인의 매도가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자, 기타 법인은 금융기관, 은행이나 펀드 투자회사, 연기금 등등이 아닌 개별적인 법인 사업장이 거래하는 게 찍히는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의 주식이 있다. 삼성의 주식을 뭐 현대그룹에서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기타 법인으로 찍히는 거죠. 금융업 계통이 아닌 일반적인 회사의 거래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소록수 같은 중소형주는 기타 법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세력주에서 기타 법인의 매도는 의미가 큽니다. 자, 소록수는 세력주죠. 자, 말씀드린 대로 소록수, 아리바이오, 삼진제약, 하나제약이 엮여 있는 상당히 큰 뒷배를 가진 세력주입니다. 자, 이런 세력주에서 기타 법인 매도가 크게 나오는 경우 대주주나 임원급 지분들의 이 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현 주가가 저점이라면 기타 법인 매도가 나올 이유가 없죠. 자, 그리고 또 얘네들이 단타를 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단순 투자를 통한 차익을 위해서 팔고 사고를 반복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냥 팔려고 파는 건데, 그냥 현금화 하는 건데, 자, 남아있는 주식이 더 있는 경우 돈 필요하면 더 내다 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위와 같은 인식 때문에 기타 법인 매도가 이런 식으로 몇 거래일 계속 쌓인다거나 아니면 많은 매도가 나오게 되면 결국 투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기타 법인 매도가 나올 때 특징이 시장가 매도로 많은 물량이 나옵니다. 그냥 호가 무시하고 시장가로 나옵니다. 호가가 깨지고 공포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투매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즉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물론 외인의 매수세로 지금 양봉 흐름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외인의 투자 기준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투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기타 법인은 좀 다르다는 거죠. 주식에서 당연히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 호재,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 악재인데, 타 기업이 소록스의 주식을 매도를 했다는 것은 타 법인이 자, 투자 유치 실패 같은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에 악재로 판단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1대 14 무상증자 이전, 아무런 뉴스도 소식도 관심도 없던 소록스를 매집하던 이때 누가 봐도 1대 14 무상증자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선취매였던 이때도 기타 법인은 연속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만큼 경계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물론 금요일 하루로 봤을 때는 거래 대금이 크게 나온 것도 아니고 당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4개의 상장사가 엮인 세력주기 때문에 리스크로 분류하고 대응하는 관점에서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고요. 현재는 단기 고점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식에서 기대감과 리스크 두 가지가 있죠. 자, 소록스는 현재 리스크만 있고 기대감은 최소 7월이 넘어야 있습니다. 자, 우회상장 합병이라는 기대감이죠. 자, 우회상장에는 작전이든 뭐든 일단 기대감은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나 기대감이 오기까지 약 반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합병 기대감이 오기 전까지 갑자기 큰 시세를 줄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합병 이후에는 수급몰이가 소록스와 아리바이오가 아닌 삼진제약과 하나제약으로 갈 가능성도 높고요. 자, 소록스와 아리바이오가 합병된 회사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등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카톡방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 극대화 또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기 고점을 잡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근거를 토대로 매도 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중이 커서 당장 매도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전제가 있습니다. 분할 매도인데, 자, 분할로 매도하는 것은 사실 매매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제가 근거에 입각하여 매도 타점을 말씀드린다고는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이 늘 100% 확률로 최고점일 수는 없겠죠. 분할 매도의 목적은 안전성입니다. 근거를 찾을 때마다 나눠서 매도를 하는 거죠.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분할 매매입니다. 자, 주식 격언 중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죠. 자, 보통 한 종목에 목매지 말고 분산 투자를 하라는 의미인데,
자, 이걸 한 종목에 적용을 시키면 분산 투자는 분할 매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전을 추구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매는 최대 수익을 안겨줄 수는 없겠지만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계좌 복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평단은 다르고 수량도 다르죠. 자, 그래서 영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평단이 다 다른데 영상으로 어떤 기준을 잡고 분할 매도 타점을 말씀을 드려버리면 어떤 분에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어떤 분에게는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 제가 카톡방에서 놓여진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 놓여진 상황에 따라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방 참여 방법은 자,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카톡방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참여 코드 없이 간단하고 자유롭게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간 안에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에 신성 델타테크가 최초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선암,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 기준가를 넘는 것을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종가가 기준가를 넘어서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 장 마감 직전에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선암,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 여기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주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 마감 직전에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시초의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자,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오전장에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PN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선암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자,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자,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뭐 수익에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거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기존에는 제가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를 직접 보내드렸었는데 자, 이제 고정 댓글에 카톡방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보유 종목 분석과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스크는 낮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수익의 근거가 있는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지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먼저 지켜보시고 판단이 서시면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리스크가 낮아지니까요.